안녕하세요. GTS 한국사 오늘 주제 9, 양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양난이 뭘까요? 양난. 양난은 난이 두 개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부르는 말입니다. 참고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즉 양난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양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가 됐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두 번째로 병자호란은 왜 일어났고 배경이죠. 그다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양난 사이, 즉 광해군이 집권했던 시기에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명, 그다음에 저기 만주 지역에는 여진, 바다 건너 일본이 있네요. 자, 조선 초기의 외교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4대 교린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나중에 한국사 B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한마디로 4대라는 거는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강자였던 명나라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조금 대우해주는 그런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우는 해주고 실리는 취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었다라고 본다면 교린 정책 같은 경우는 이웃과 사귄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냥 잘해주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마냥 적대시하면 안 돼요. 적당히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건데 그 사례가 있어요. 여진 관련된 교린 정책으로는 강경책으로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회유책, 요거는 이제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역을 허락을 하면서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귀순을 장려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강경책으로는 역시 세종 때 외구의 소굴이었던 쓰시마 섬을 토벌하기도 했었고요. 대신에 교역을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항구를 개방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삼포개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당시의 강자는 명나라, 그래서 친명 정책, 뭐 겉으로는 사대 외교 그렇지만 실제로는 실리를 추구했다. 그다음에 여진 교린 정책, 그다음에 일본하고의 교린 정책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조선 건국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일본은 대혼란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전국 시대라고 들어봤을까요? 무사들이 서로 자기가 이 땅을 차지를 하겠다고 일본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일본 상인들은 조선에 와가지고 교역을 확대해달라라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삼포회란과 을묘외변입니다. 자, 이때 조선은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선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 해가지고요.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사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대륙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먼저 목표 지점은 중국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대문을 막고 있는 게 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쳐들어오게 됐으니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공교롭게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년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에서 정확하게 200년째 되던 해예요. 200주년 생일이죠, 생일. 생일인데 이때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선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맞서 싸웠을까요?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열심히 싸웠으면은 참 멋진 왕으로 기억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밤에 비가 엄청 오는 그날 밤에 경복궁을 벗어나서 혼자 그 명나라 국경 지역에 있는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임금님이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임금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어? 라면서 백성들이 이 경복궁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세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본군이 와서 불 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백성들 성남 백성들에 의해서 불태워졌고 요게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 때 다시 이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순신의 수군이 맹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의병장들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조헌, 고경명 등등등. 그리고 이제 선조가 의주에 가가지고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군이 조선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타겟이 자기들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 조명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이제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협정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렬이 되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유재란이고요. 그냥 선생님은 이걸 합해서 그냥 임진왜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어떻게 끝났죠? 네, 이게 밀고 당기는 접전 끝에 결국 일본 본토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말아요. 그래서 대장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본군이 조선에서 다 빠져나가서 퇴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자, 먼저 중국에서는요,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래요. 중국 대륙의 왕조가 쇠퇴하면은 중국 북쪽에 있는,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주 지역에 있는 유목민족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이 쇠퇴할 때 후금은 성장하게 된다. 후금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진.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생겨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고 새롭게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붙잡아간 포로들로 인해서 일본에서 학문, 뭐 대표적인 게 성리학 되겠습니다.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고 하면 주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터였던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게 되고 국가 재정도 말이 안 되게 악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세금 걷는 수치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단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명나라를 숭배하는, 숭상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명나라가 와서 도와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뭐 요새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가 늘 미국에게 뭔가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죠. 조선시대에는 명이 지금의 미국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명나라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쇠퇴하게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진은 점점 성장을 해서 결국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일본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고 이때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권력을 잡았던 분당이 바로 북인 세력입니다. 북인 세력. 북인 세력은 이게 이제 동인에서 북인 남인으로 갈라졌고 그 중에서 북인이에요. 이 여당의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립 외교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립일까요? 바로 명나라와 후금 사이입니다. 명나라는 대대적인 큰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힘이 약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여진족이 결국은 후금을 세우고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둘 다 줄을 댑니다. 그게 바로 중립 외교예요. 둘 다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다. 그게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에도마쿠의 요청으로 이제 국교를 회복을 하죠. 그래서 통신사를 정기적으로 파견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쫓겨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중립외교. 그때 당시에 여당이 북인, 야당이 서인이었거든요. 서인이 볼 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큰형님을 모시고 있는 심지어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와 오랑캐인 후금을 같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린 당연히 명나라를 숭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때 명나라랑 여진이 서로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인이 그거를 빌미로 이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새롭게 왕으로 즉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서인 정권은 철저하게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추리를 할 수 있죠. 친명.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배금,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이다. 누가 기분이 나빠졌을까요? 맞습니다. 배척받고 있던 후금이 이제 기분이 나빠졌어요. 후금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심지어 이 후금이 한번 쳐들어오기도 해요. 그걸 정묘호란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냥 서둘러서 이렇게 강화조약 맺고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금이 더욱더 커지게 돼요. 더욱더 성장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꾼 거죠.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번에는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군신, 임금 국가와 신하 국가를 요구를 했었다는 거가 완전히 조선을 이제는 굴복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맞서 싸우자. 라는 주장과 아니다. 일단은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군신관계 겉으로는 하는 척이라도 합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서로 대립을 했으나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던 차에 청나라가 결국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1636년도에 병자호란입니다. 자, 선조와 마찬가지로 인조도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후금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 타요. 말의 특징은 빨라요, 빨라. 요새는 자동차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말이 자동차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애초에 가려던 목적지에서 군대를 돌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바로 서울 아래쪽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겨울 내내 싸우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지금의 잠실이에요. 잠실 삼전도라는 곳에서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르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병자호란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청과 군신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연행사라는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자, 대신에 속 마음은 달랐어요. 조선은 겉으로는 굴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니네 그래봤자 오랑캐잖아. 우리가 진짜 중심이라고 소중화 의식이 성장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은 너네한테 굴복한 척을 하지만 우리가 군대를 키워가지고 언젠가는 너네들을 정벌할 거야. 라는 국벌론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명나라는 결국에 얼마 가지 않아서 병자호란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멸망하고 청나라가 전체 중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양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자, 이번에는 지도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나왔을 때 어떤 게 임진왜란이고 어떤 게 병자호란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죠? 화살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순신이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자, 왼쪽 지도는 이순신도 있고 시작점이 일본에서 시작이 되죠. 네, 그게 임진왜란과 관련된 지도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죠. 네,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병자호란과 관련된 지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